오늘의 주제는 60대에 접어들며 느끼는 후회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60을 맞이하면서 문상을 가는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조문객들과 동년배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중년을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 삶을 마감하신 분들을 보며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깊은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고찰하게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그 노력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달려왔으나 그것이 전부였는지 앞만 보고 달려온 삶에서 누구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공허함과 소외감이 밀려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과 관계의 기대와 이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더불어 자신만의 의미 있는 통찰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통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함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현대의 100세 시대에서 60세는 인생의 중간 지점에 불과합니다. 60대를 맞이한 이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지 못해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더라도 대부분이 사람들은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현재 실천 가능한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하는 4가지 사항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거친 선배들의 후회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 소비를 자제하고 저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난관은 경제적 고충입니다. 정기적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자녀 지원 비용과 의료비 등 지출은 증가하여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궁핍은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과시 문화로 인해 타인의 생활 수준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으며 이는 허탈감으로 이어집니다. 평생 자녀 양육에 전념했던 삶이 무의미해지는 듯한 감정과 함께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고독감과 허무함,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불안정한 노후와 희망의 상실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1950년대 전쟁의 고난 속에서도 낮았던 자살률이 현대 사회에서 증가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젊은 세대 중에는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소비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방식은 은퇴 후 심각한 고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부터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면 평생 성실하게 모은 재산을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사업 자금으로 양도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재산을 이전하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부양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부모의 재산이 당연히 자녀에게 승계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후 행복을 위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대다수가 수입 창출에만 집중할 뿐 자산의 보존과 증식에는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성실한 노동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노후 빈곤에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금융 문맹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자 해독의 어려움이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면 금융 문맹은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근면 성실한 노동은 칭송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으로 치부되고 부동산 투자는 투기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경우 은퇴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전문가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금융 지식의 부재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워렌 버핏이 65세 이후에 자산의 대부분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지금이라도 기초적인 금융 지식부터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인한 와병 생활은 장수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뼈와 근육의 관리가 필수적이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넷째, 개인의 취미 활동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은 우울증 예방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등산, 독서, 음악 감상 등 경제적 부담이 적은 취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은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60대의 삶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와 재정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취미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말씀처럼 인생의 외로움을 수용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를 가지며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의 기본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되 고령화에 따른 소화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연은
모든 암 예방의 기본이며 짜거나 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적절한 운동은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암 검진 또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취미 활동도 적극 권장됩니다. 바둑, 카드게임과 같은 두뇌 회전이 필요한 활동, 독서와 글쓰기 같은 지적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글쓰기는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취미입니다.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도 손과 두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이나 자수 놓기와 같은 섬세한 손동작이 필요한 취미도 추천됩니다. 건국 대병원 치매 클리닉의 전문가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다양한 두뇌 자극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년기의 고독과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취미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활동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도전이 필요한 활동이 뇌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소박한 식생활과 단순한 생활 방식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구처럼 인생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비가 오면 빗길을 걸으며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일 것입니다. 60대를 넘어선 인생의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소비를 자제하고 계획적인 저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금융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노동 소득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기초적인 금융 지식부터 차근차근 습득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노후 자산의 보존과 증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 관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지, 활동과 두뇌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의 발견과 지속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지적 활동과 함께 가벼운 운동이나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과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타인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체계적인 은퇴 계획을 수립하며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식생활이 건강을 보장하듯이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을 추구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성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눈이 내리면 눈길을, 비가 내리면 빗길을 걸으며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갈대숲의 도요새도, 나뭇가지의 새들도, 산 그림자도 모두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신적 존재도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종소리도 외로움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처럼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삶의 이해와 수용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충만함을, 외적 성공보다는 내적 성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일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재 60대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논의한 4가지 핵심 요소 재정관리, 금융교육, 건강관리, 취미활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활기찬 노후 생활이 기반이 되며 이는 적절한 재정적 준비가 뒷받침될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교육을 통한 현명한 자산 관리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다시 다양한 취미 활동과 자기 개발의 기회로 이어집니다. 각자의 상황과 조건은 다르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오히려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젊은 시절부터의 준비와 노력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